이 아이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잘하는 줄 압니다. 자신의 성적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1 한정해서 수행평가 부담이 너무 심하다. 횟수는 많은데 오히려 제가 여태까지 교직 생활을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오늘은 현직 교사이시자 강남 인강 영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스마트 상담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학교 수시 설명회 강사님으로 오셨더라고요. 학교 공지사항으로 보니까 진짜 반가웠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대입준비 입시 코칭 2025 학년도 고교학점제 완벽준비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요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슈가 꽤 많은데요. 실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고교학점제는 2학년 가야지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별로 없습니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자유롭게 한다는 전제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으려면은 2학년 때 아이들이 올라가서 선택 과목을 배울 때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현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시스템적으로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출결 하나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오류가 많이 나와서 일단은 나이스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행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뭐 과목 선택도 예전부터 해오던 거고, 아이들 자체도 뭐 과목 선택에 대해서 중요도를 알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대부분 학교가 수요도 조사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확정 짓는 10월, 11월 달 가면은 과목 선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등급으로 바뀐 체제에서 아이들이 성적을 나왔는데 9에서 5등급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성적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9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9등급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입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 성적이 이 정도면 어느 대학 가겠다라는 게 확 와닿는데 5등급으로 바뀌면서부터 웬만하면 좀 상위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중상위권까지, 소위 얘기하는 중위권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x로 찍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1.0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류했던 거에 비해서. 어떤 학교는 0점대인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5%까지 나오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지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해도. 근데 이게 1학기에 2%면은 우리가 보통 5학기를 수시로 가면은 훨씬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1.0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플레는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1.x대로 찍히는 아이들이 문제인 거죠. 이 아이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잘하는 줄 압니다. 1.x이기 때문에. 1.x도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2등급 자체가 4등급까지 넘어가는 아이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1등급이라고 한 숫자에 너무 만족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고3 때 가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더 고민이 들고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점대에 대한 점수가 아이들이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이게 어디서도 와닿냐면은 예전에는 9등급 체계이기 때문에 내신의 등급이랑 모의고사 등급이랑 아주 큰 편차는 안 났어요. 1학년 초기 때문에 물론 3학년으로 갈수록 그 편차가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자체가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 성적 그대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모의고사는 9등급이고 내신은 5등급이기 때문에 편차가 엄청 커요. 제가 저번에 지방에 컨설팅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내신은 다 1점대 아이들을 컨설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받아온 모의고사 보면은 3점대, 4점대가 많습니다. 비슷한 거죠. 이게 1.x를 하더라도 예년에 9등급으로 바뀌면 4등급대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아이들조차 여기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하는 어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라던가 자신의 객관적인 판단 자체를 지금 굉장히 하기 힘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에 이제 보면은 이 9등급 환산표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표도 있긴 하는데 그걸 또 그대로 지금의 9등급 체계랑 1대1로 매치시키기에는 동점자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고3에 가서 입시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예상을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 자체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1.xx로 대표되는 소위 얘기하는 인서울권,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경예시 라인부터는 대학들이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 이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자연스럽게 수능 최저를 걸 수밖에 없는 거. 지금도 걸고 있긴 하지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생부 반영을 비중 좀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내년도에 4월 달에 대학들이 발표하는 2028 대학 입시 세부 사항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만으로는 동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부 평가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혹시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나 뭐 아이들이 느끼는 장단점은 없나요? 별로 없어요. 왜냐면 1학년 자체가 입시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 9등급 체계에서도 보통 아이들 푸시하는 작업은 별로 없죠. 치열업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빌드업 과정을 많이 했어요. 1학년 때부터는. 그래서 성적이 낮더라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고 학생부 같은 거 처음부터 좀 잘 만들면 기회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1학년 예년에도 조금 편하게 입시 준비를 했는데 고교학점제 되면서부터 불안감은 있었죠.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고 입결도 없고 더 어려워진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까지 중학교 때 공부하는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 그 차이가 예전 9등급 때만큼 있진 않아요. 훨씬 더 여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고교학점제 자체가 저희가 입시라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학교에서는 1등급이 몇 %인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최소 성취 보장 제도라고 하는 40% 미수되는 학생에 대한 행정 처리에 거의 지금 1학년의 행정이 모두 다 몰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0% 되지 않으면 보충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크죠. 보충 수업을 학기가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면 하시는 선생님도 힘들고 하는 아이들도 힘들고 그리고 내신 처리 자체도 예전에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방학 전에 나오는데 최소 정시 보장 제도 때문에 방학이 끝나야지 나와요. 최소 정시 보장 제도를 끝난 다음에 끝나야지 아이들 이수가 되거든요. 그 학생들의 성적이 들어와야지 내신이 들어가고 보통 교과 세특도 방학 전에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마감이 안 되기 때문에 방학이 끝난 다음에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부담스럽겠네요. 성취 수준이 40%가 안 되는 친구들 보충 수업 필요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수행평가랑도 연동이 돼요. 그래서 요즘 수행평가 자체가 엄청나게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 1학년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2, 3학년 수행평가에 비해서 아이들의 부담이 전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취보장제도랑 연동이 되는데 어쨌든 성취제도는 40% 미만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학교든지 간에 지필평가로는 죽었다 깨도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학분지가 아니더라도 평균이 보통 한 4, 50점 나오잖아요. 국영수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근데 40%를 넘지 못하면 미수가 되기 때문에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 지필평가를 너무 높여버리면 또 안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거는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 비중 자체가 평가에서 30에서 심한 경우는 60%까지도 또 어떤 경우는 100%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로 많이 조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수행평가 자체가 그냥 기본 점수를 주는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막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1 한정해서 수행평가 부담이 너무 심하다. 횟수는 많은데 준비하는 과정이라던가 수행평가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다. 오히려 제가 여태까지 교직생활을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들은 공통 과목이 많아서 이 고교 학점제라는 시스템을 아직까지는 맛을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진정한 고교 학점제는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학생들이 과목이 갈리는 2학년 때 이후.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2학년 때도 선택이 이루어졌는데 2학년 때는 어찌됐든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내용이 어렵더라도 충분히 선택을 해서 성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과학 2 같은 과목들이 그랬죠. 물리 2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5등급제로 모든 과목이 대부분 다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과목 선택에서도 약간 허들이 생긴 거죠. 물론 특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이 워낙 이제 필수 이수 과목 자체를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안 들으면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이게 들었을 때 내신에 대한 마이너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대학에서 주는 감점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내신에서 오는 내신의 하락을 감수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엔 진로 선택은 그런 고민은 없었거든요.
근데 들어오면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겠죠. 왜냐면 이 진로 선택 자체는 아무리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긴 하더라도 시험 출제 자체를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수업도 여유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5등급 취재로 바뀌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은 1학년 때랑 동일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쉬어가는 과목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2, 3학년 올라가면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 결정 과정과 쏠림 현상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쏠림 현상은 고교 학점제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쏠림 현상은 있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1학년 때는 전체로 가다가 2학년 때는 과목별로 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쪽으로 몰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더 아이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근데 이게 지금 픽스가 된 게 아니라 수요조사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떤 과목을 듣는 거에 대해서 유불리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선택 과목을 바꿀 수 있는 기한이라고 그러나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주문하기 전까지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선택 과목을 좀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공립학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기 때문에 각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공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원에 조금 취약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중간고사 시학기가 시작이 되고 수행평가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바꿔주는 학교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평가가 되기 직전까지. 근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바꿔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픽스가 되면 학년 말에 거의 바꾸긴 힘들죠. 아니면 1대1로 교환해가지고 A라는 과목을 듣고 싶으면 자기는 A가 듣고 친구가 B를 들으면 막 교환하는 경우는 해주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바꾸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 수급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한 명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은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인원이 적으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내 과목을 들으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상대평가제에서 등급이 좀 나오기 힘드니까 이런 경우가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일반고 자체가 과목 선택의 그 가지수가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산고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하겠죠, 이제부터는. 왜냐면 등급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일반고는 기본적으로 원래 다 모든 과목을 오픈하지 않고 나름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 교사 수급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 과목은 조금 들으니까 뭐 아이한테 권하기 좀 그렇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내신도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대학에서 이제 지정한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듣게 되면은 입시에서 마이너스를 당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예전에 비해서는 내신보다는 일단 들어야 되는 과목은 듣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뭐 한 20명 듣고 15명 듣고 이렇게 굉장히 적으면 고민을 하겠지만 보통은 한 2, 300명 단위 학교이라면은 30명에서 50명 정도 이것도 적긴 하죠. 한두 반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되는 과목이라면은 조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고교 학점제라고 사실은 별로 바뀐 게 없다라고 맞아요. 얘기. 아 그렇군요. 지금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뭐 과목 선택을 갑자기 넣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죠. 뭐 아이들이 공강이 있다고 해도 외국처럼 그 공강 자체가 뭐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은 거의 똑같아요. 아이들 하드웨어 자체는 단지 이제 선택권이 예전보다 조금 더 살짝 많아졌다. 그리고 1년짜리 과목이었던 것들이 학기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5등급의 상대평가로 바뀌었다. 이게 가장 큰 거지 하드웨어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퇴가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고교 학점제와 자퇴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자퇴가 는 게 1, 2, 3학년별로
살펴봐야 될 거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 3학년은 고교학점제가 아니죠. 그리고 2, 3학년도 이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3학년은 별개로 하고 2학년의 자퇴가 많아요. 왜 자퇴가 많느냐? 이 아이들은 정상대로 입시를 치렀을 때 끝나고 나서 도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수능도 바뀌고 내신 체제도 바뀌고 학상부에서는 무조건 불리해요. 이 아이들이 불리하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차라리 2학년 1학기에서 그만두고 수능을 2번 보겠다 라고 하는 전략으로 고2들은 조금 자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자퇴와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 고1에 자퇴한 아이들 말 그대로 정시를 향해서 가들이 많다면 이번에 자퇴한 아이들은 정시가 아니라 재입학을 좀 염두는 경우가 많아요. 재입학이 되면은 내신이 리셋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내신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교학점제 됐다고 해서 자퇴가 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퇴의 목적이 좀 다르고 이 학생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의 상관성을 조금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학은 그러면 좀 늘었나요? 뭐 학군지에서 뭐 비학군지로 가는 전학이 늘었다는 얘기는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예전에는 학군지에서 비학군지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제 자사고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오는 경우는 있어도 고교 학점제에서 아이들이 아는 거죠. 1학기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3이 나와요. 3이 나오는 순간 수시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바꾸는 거죠. 그런 경우는 조금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학교를 전학 가는 거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퇴가 많이 늘기에는 왜냐하면 이 자퇴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퇴를 한다는 얘기는 정시에 많이 도전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1학년 같은 경우 2028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도 내신이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학생부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검정고시인들이 정시에서 학생부라든가 내신을 챙기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리하죠. 입시 전략적으로 봐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큰 거는 정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 3학년 정시는 어렵잖아요. 어렵고 변별이 돼요. 근데 지금 1학년에 보는 수능 자체는 수학이 거의 반토막이 나잖아요. 난이도 자체가. 그리고 탐구 영역도 어찌됐든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쉬워진다는 얘기는 수능에서 차별화가 되기 힘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재학생들이 가장 약한 과목이 수학이랑 탐구였는데 이게 이제 해볼 만한 게임으로 바뀐 거예요. 재수생들에 비해서. 학습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재학생은 어찌됐든 뭐 공부 시간은 줄 수 있어요. 내신 준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능 학습량 자체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전 충분히 재학생들도 수능에서 졸업생들과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들은 재수생 자체가 걔네들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재수생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로 가장 막강한 재학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 얘기는 2028 때 들어온 재수생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약체 재수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던데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3학 2학기 때까지 내신이 5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안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제는 수능이 안 바뀐다는 전제예요. 수능이 안 바뀌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근데 수능 자체가 지금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학습량 자체가 너무 줄어요. 수학은 미적이 날아가잖아요. 미적 하나 빠지는 것만으로도 이공계 학생들은 굉장히 여유가 생기는 거고 과탐도 많이 줄죠. 그리고 이 통사 통과가 어찌됐든 이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년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보통 사탐 과탐은 그렇지 않거든요. 3학년 때 가서 정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그 난이도 자체가 다르죠. 통사 통과를 대하는 자세가 재학생들이 재수생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고1 학생들이 고3 때 보는 통사 통과는 그 간극 자체가 2년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재수생들이 본 통사 통과는 거의 4, 5년이죠. 그러면 4, 5년이면 1학년 때 배웠던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학생들이 공부했었던 뭐 사회탐구라든가 과학탐구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도움은 되긴 힘들어요. 어차피 이 친구들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화풍 같은 경우도 20기생들은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재수생들이 가지고 있던 시간적 메리트가 저는 엄청나게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난이도가 쉬우면 재학생들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의고사 난이도가 낮으면 재학생들이 선전하잖아요. 수능 체조도 굉장히 많이 통과하고 정시에서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2028 수능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쉬워지면 어쨌든 재학생들은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는 재수생들은 이 1학년들을 절대 못 이겨요. 학종 재수는 거의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분량의 차이가 나고 창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 있고